그래서 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아까 그 저기 저 챗 GPT 만든 오픈 AI에서도 뭐 식별하는 기술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예, 그거뿐만이 아니고 그거를 캐치하는 기술들이 실제로 많이 나올 겁니다. 이미 나온 데도 있어요. 이미 나온 데가 있고, 예, 이 웹사이트가 뭐냐면 이미 나왔어. AI 컨텐츠 디텍터 해가지고, 예, 뭐 저기 썸 텍스트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면 이거를 AI로 작성했냐 작성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 존재해요. 이미 존재하고, 예. 그게 이제 같은 엔진 쓰는 거거든요. GPT-3. 그래서 뭐 시간이 지나면 옛날에 그 저기 뭐 서치 해가지고 카피 페이스트 해서 표절하는 거 검색하듯이 그 이제 그렇게 이제 제너레이션을 할 때 이제 뭐 그 식별자를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술들이 나올 거고 이벤츄얼리 그거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를 되게 명확하게 가려내는 기술들이 그 개발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럼 그 사이에 중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오히려 쉽거든요. 쉽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표절은 같은 거냐 매칭이 되느냐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제 AI로 만들면 매칭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랑 똑같이 만들진 않고 자기 그 AI가 꿍짝꿍짝 해가지고 나름대로는 새롭다고 생각되어지는 혹은 새로움을 모사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캐치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죠? 그냥 캐치하기는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기사에서도 그 했던 것처럼 이제 특히 그 K-12 과정에서 에세이나 이런 거를 쓸 때는 교사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이제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교수도 마찬가지고 표절이나 이런 거를 본인이 한 건, 본인이 직접 머리를 굴려서 한 건지 아니면은 AI를 써가지고 본인은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거 뭐야 제너레이션을 한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알 수가 없는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히려 쉬워요. 오히려 쉽다는 게 뭐냐면 그게 이제 내가 봤었을 때는 아까 보여드린 그 디텍터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방식일 텐데 이게 뭐냐면 그냥 챗 GPT에다 물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해당 문장을 카피 페이스트를 해서 챗 GPT한테 야 이거 네가 썼냐? 딱 물어보면 돼요. 기본적으로 AI의 기본 전제는 뭐냐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이제 코딩하는 사람이 일부러 바이어스 시키지 않는 이상은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본인이 제너레이션 챗 GPT를 써가지고 누군가 제너레이션 했던 거는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 같지 않아요. 까먹지를 않는다는 거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AI에선 통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면 돼. 다만 이제 그건 있어. 이제 그거를 이제 카피를 해서 PDF로 나온 걸 다시 해가지고 문장 옮겨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쓰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일련의 작업들은 조금 노가다를 뛰어야 되는 교사들이 좀 노가다를 뛰어야 되는 뛰어들 수는 있지만 뭐 그것도 이제 능력 좋은 교사나 교수들은 코딩하면 되죠. 그죠? 그 엔진 API 써가지고 코딩을 해서 그냥 자동으로 하게 하면 전혀 그거에 대해서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될 게 없다는 게 다 식별이 가능하듯이 심지어 지금도 식별 가능하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오픈 AI에서 지금 하겠다는 거는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특정한 그 코드를 이제 제너레이션하고 이제 특정한 코드를 어태치를 해서 그게 이제 계속 같이 이제 돌아다니도록 하면 그러면 이제 그걸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다만 이제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게 그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누가 가장 피해를 보느냐 하면 어깨 뽕 들어간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한답시고 이제 뭐 지금 이제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이 뭐 그 단순히 라이팅이 아니라 뭐 웹소설이라든가 뭐 웹툰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그 음악이라든가 팝 소위 말하는 팝으로 대표되는 음악이라든가 이런 뭐 그리고 예술 팝이라는 이름으로 되고 있는 그 예술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별거 아닌 그냥 이것저것 해가지고 짜집기 해서 좀 그럴싸하게 포장을 할 줄 아는 사람들 그렇게 포장을 하고서는 전문가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되게 어려워지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용은 별거 없는데 글발로 쉽게 해가지고 어떤 걸 포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소설이나 이런 것들에 그런 게 되게 많죠, 그죠?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런 팝 음악이나 이런 거 뭐 소위 해가지고 뭐 밀리언 뭐 판매하고 뭐 인기 끄는 작곡가들 그런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그런 것만 좋아하는 국민성, 그런 것만 좋아하는 어떤 뭐 문화라든가 이런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뭐 되도록이면은 근본적인 걸 좋아하고 그게 아니면 아예 그 감성적인 그러니까 뭔가를 좋아해요, 그죠? 뭔가를 좋아하면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냥 좋은 거 내가 좋으면 땡이지. 뭐 그게 뭐 누구 유명한 작곡가가 해가지고 쉽게 해가지고 그게 비싸고 유명한 작곡가가 해서 좋고 뭐 유명한 셰프가 그 소위 말하는 감성 혹은 감정이라는 거는 오롯이 개인에 관한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 쏠려가고 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고 그렇게 쏠려가는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좋다고 하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누군가 그거 만든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그런 식의 그런 식의 컨텐츠를 다 컨텐츠죠, 그죠? 그런 식의 컨텐츠를 만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컨텐츠가 진짜 별거 아닌데 단순히 인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순히 돈을 그런 어떤 뻥튀기가 된 그 돈을 번다는 이유만으로 어깨에 뽕 들어간 애들, 예, 그런 작곡가, 그런 작사가, 그런 작가,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개판 내게 생겼고, 그리고 이제 쥐뿔도 모르면서 뭐 과학 설명하고 뭐 그다음에 뭐 공학 설명하는데 전문가가 보면 다 틀렸는데 근데 정작 대중들은 전문가의 말은 안 믿고 그런 쉽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말빨 좋고 언변 좋고 하는 사람들을 믿는 그런 류의 이제 사자 전문가들을 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그 타격이 클 겁니다. 예. 굉장히 타격이 클 거고 이게 갈수록 이제 더 세련된 그러니까 그냥 일반 대중이 듣기에 감정을 자극하기에 혹은 감성을 자극하기에 더 세련되고 더 이제 그럴싸하게 만드는 그런 엔진들이 더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이런 거야. 이거 해가지고 뭐 지금 뭐 교육계가 비상이고 뭐 하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그냥 개소리고, 예, 별로 호들갑 떨지 않으셔도 돼요. 예전에 인터넷이 컴퓨터가 처음 발명됐었을 때 그게 처음으로 생활로 들어왔었을 때 그랬었고, 그리고 그 서치 엔진이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할 때 마찬가지로 교육계에서 한번 이런 식의 논란이 있었었고, 지금도 별거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당장은 교수나 교사들이 좀 노가다를 뛰어야 되는 건 맞아요. 직접 챗GPT 들어가가지고 네가 썼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얼마 한 3, 4년 지나고 나면, 예, 그거를 쉽게 해가지고, 다시 똑같이 얘기를 하지만 100%다 그걸 할 수는 없어요. 예, 100% 그건 다 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그게 셀을 다운 될 정도로 쉽게 해가지고 안정화가 될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신기술은 그 신기술을 사용할 능력이 되는 교수나 교사들은 좋아요. 예. 얼마나 좋아. 나는 지금 당장 지금 마카오에서는 지금 챗 GPT가 지금 사용이 안 되거든요. 막아놓은 이유가 대충은 알겠는데 하여튼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가 지금 사용이 안 돼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 나는 한번 써보고 싶어. 내가 지금 내가 논문을 쓸 때 그걸 한번 사용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어요. 늘 하는 얘기지만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수준, 그러니까 그걸 해가지고 뭐 셋업 해놓고 네가 만들어 이게 아니라 내가 다 만든 거에서 야 이걸 조금 말 그대로 그럴싸하게 만들어봐 이렇게 했었을 때 동영상으로 확인한 바로는 되게 잘 만들었어요. 되게 이거 그럴싸하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나한테도 직접 영향이 있을지는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그걸 한번 해보고 싶은 심정은 있는데 일단 되는 대로 혹은 내가 한국을 가면 제가 한번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너무 호들갑 떨지 마세요.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위기고 뭐고 전부 개소리니까 그냥 그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뭐 실생활에 사용을 해보시고, 그리고 너무 믿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지만 GPT가 그 실질적으로 절대적인 혹은 그 답이 정해졌다는 표현은 그런데 이게 인간의 왜냐면 데이터셋이 인간의 답에서 나왔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오류를 비슷하게 해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인투이티브라고 직관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가지고 답을 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서 그 데이터셋이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종종 보여요. 다른 분들이 실험해 주신 것도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계산을 했는데 그 답이 1.5야. 근데 2로 답을 내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얘기했듯이 그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2로 실수를 하는 거예요. 2로 실수를 해서 그게 그냥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계산은 나중에 트레이닝을 할 때 이런 게 보이면은 그걸 보완을 한 데이터셋을 넣어서 트레이닝을 하면 보완이 돼요. 근데 진짜로 새로운 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못 합니다.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한 50년, 100년 뒤에나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어쨌든, 그거는 의견이 불문할 수 있으니까 그냥 적고, 한 줄 결론이 되게 기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너무 호들갑 떨지 마라. 그리고 쉽게 가지고 교사나 교수가 학생들보다 능력 있으면 이런 신기술들은 오히려 좋다. 그런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